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앤이의 강점이 드러난 사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2016년 보행자 녹색 신호가 전면원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 택시 차량에 충격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 입원하여 10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2019년 손해사장서를 선임하였으나 보험사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저희 윤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만 사고 당시에 차량 진호 신호는 녹색이었고 그에 따라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과실 비율이 크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윤앤이가 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공유권 없음으로 처분이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회사 대리인은 이 같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내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를 수차례 초단위로 끊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는 적색 신호가 아니라 녹색 신호가 전멸 중인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 차량 도로 다른 차량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 다른 차량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 주변을 살펴봤을 때 사고 장소 주위는 상가가 많아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보행 신호가 바뀌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윤앤이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피해자에게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최대 20%에 불과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뇌손상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에 치매가 발생하였고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저희 윤앤이에 오시기 전에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에 자신의 진료 기록을 모두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공하였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자신들이 자문하는 곳에 보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매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소인으로 인해 발생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치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윤앤이에서 과거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벼운 상해에 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개인정보 특히 의무 기록을 모두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중상해를 입고 심한 장애가 남고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사에게 의무 기록을 모두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의무 기록을 모두 확보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취사 선택해 자문의에게 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서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치매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서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은 특히 의료 부분에 강점이 있는 저희 윤앤이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의 의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라는 점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가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처음 치매를 진단받을 당시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시행한 의료 자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이 알츠하이머 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회신된 점을 근거로서 이 사건 피해자의 치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윤앤이는 이에 반박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머리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손상도 받은 적이 없으며 치매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치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또한 이 사건 소송 과정 중에 신체 감정을 잘 준비해서 신체 감정이 역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의료 자문 내용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방과 사실조회 그리고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서 결국 2년이 넘게 경과한 2023년
7월에 1심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하시다시피 저희 윤앤리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나 이제 가해자에게 더욱더 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의 과실을 80%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침해는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전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외상 기여도가 90% 정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는 사실 저희 윤앤리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저희 윤앤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자신들이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를 피해자에게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의료 전문성이 있는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 또한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와 의료 전문성이 있는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셨고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남은 삶을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익을 쫓는 회사로서 최대한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런 피해자분들의 권익을 대변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